이게 비양도에서 아침에 맞는 일출 장면이 너무 멋있죠. 진짜 다시 가고 싶어요. 차박지로서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차박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정말 맑은 바닷물과 바람과 경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5일 월요일 오후 9시 제80회 호몬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신 분들 한번 뵐까요? 예, 화랑님, 웅팡님, 키크나이님, 데레사님, 호호님, 그 다음에 그 뒤로가 또 저한테는 안 보이냐. 그 다음에 로나님, 나야오님, 루비님, 오선지님 이렇게 오셨네요. 예. 오늘은 지금 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고 또 가을을 이제 막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중에서도 또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박을 하시고자 하는 제 선배분도 한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 3일이죠. 출발해서 약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차박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섬이 보이네요. 저희는 조금 이따 다음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고흥 녹동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항에 도착해서 2호, 태우, 애월, 그 다음에 협재 이런 순서대로 제주도를 서쪽으로 돌고 마지막 함덕 해수욕장에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표에 보이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저희들 들렀던 데고요. 제가 애초에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숙박을 했던 곳이 어, 어, 그러니까 황금색, 노란색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애월에 보면 노란색 별이 되어 있고 저 서귀포 위쪽에도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사진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즐겁게 이야기해 볼게요. 언제든지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녹동항에서 넘어갔던 사진인데 전남 고흥에 있어요. 제가 녹동항에서 넘어간 이유는 뭐 사실은 여기서 캠핑카를 직접 실으면은 비교적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근데 완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저 빨간 표시되는 곳이 완도인데 저기서 가면은 2시간 40분 그리고 곧 녹동항에서 가면은 3시간 반이 걸려요. 예. 근데 제가 다음 여행은 완도항에서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녹동항 배가 지금 보이는 저 배인데 아리온 배인데 좀 낡았어요. 그래서 가는데 비가 왔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선실이 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힘들게 갔습니다. 올 때는 뭐 비가 그쳐서 그렇게 뭐 불편함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완도에서 만약에 제주 갈 일이 있으면 완도에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녹동항에서 타면 17만 8천 원 이렇게 제 스타렉스 캠핑카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사람 1인당 3만 2천 원 이렇게 되는데 완도에서는 20만 원이 넘어요. 저 배값이. 그 차를 싣는 가격이. 그래서 조금 있지만은 뭐 얼마 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저희 와이프 사진이 나오네요. 여기는 이호태우라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 등대가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인데 지금 빨간색 등대 앞에서 사진 찍었죠. 지금 하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날 상당히 흐리고 비가 많이 왔어요. 이때는 뭐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안 써도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그런 때인데 제주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이프랜드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또 책 쓰는데 제 멘토 역할을 해주신 올레비에님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바로 처음 간 곳이 이호태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이 애월 앞바다인데 지금 좌측변 아래에 저희 캠핑카 저 캠핑카 이름이 호몽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세워진 저 뒤편 트렁크에서 바라본 모습이 저 뒤에 사진 애월 앞바다인데 물이 약간 빠진 형태죠. 제가 원래는 협재에서 1박을 하려고 했어요. 협재에서. 근데 여기도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나야오님이 제주도 한 달 살이 하신 그 주거지죠. 한 달 살이 할 때 애월에 있다고 해서 추천해 주셔서 갔는데 조용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아직 비가 안 오는데 밤에 자면서 비가 와서 우리 와이프가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이 지금 바다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차로 덮치는 거 아닌가 이런 면도 있고, 다행히 뭐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이 일어났습니다. 좀 소란스러운 첫 차박지였습니다. 아무튼 경치는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넘어온 곳이 여기가 바로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비양도 모습입니다. 지금 제 이 사진 찍은 위치가요, 제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또 차박지로서 아주 끝내주는 자리예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라든지 사람들이 많을 때, 주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자리 차지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든 자리인데, 아주 명당 자리인데 그날은 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 비양도 바라보면서 약간 잠도 좀 잤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저주토끼라는 책 보이지 않습니까? 저 당시가 우리가 제 독서 모임에서 저주토끼 그 독서 모임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차에서 책도 좀 읽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주도 바다는 좀 특색이 있는 게, 우리 특히 동해도 그렇고 서해 바다는 비 올 때는 완전 황토물로 변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비 오는데도 물이 상당히 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계속 저희들이 중간중간 비가 많이 왔는데 항상 저렇게 초록색 맑은 바다를 봐서 상당히 기분 좋았던 그런 제주 여행이었습니다. 어, 이게 맛집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 고기국수 장면인데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어느 집인지 안 적었습니다. 협재해수욕장에서 검색해 봤는데 사실은 별점이 4.3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갔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고기국수가 영 기대한 것보다 먹을만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감동스러운 맛은 절대 아니었어요. 블로그에 있는 거 절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은 아니구나. 그 전날 점심 때 원래배님하고 먹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차에 이제 식량을 싣고 다니니까 해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밖에서 외식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점심이어서 기억에 남아서 한번 사진을 남겨봤습니다. 점심 먹고 계속 서쪽 해안으로 따라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창리 풍차해변이라는데 여기가 사진 스팟이죠. 사진 스팟이죠. 예. 그래서 저 풍력 발전기가 쫙 도열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근처가 공원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상당히 보기 좋았고, 조금 이때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비를 좀 쓰고 내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경치는 좋아가 사진은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는 거. 이런 사진도 있고 고기 모양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제가 제주도 일주일 생활을 다 보여드리려면 좀 바빠서 사진이 많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협재해수욕장 밑으로 이렇게 소울봉 쪽으로 달리다 보면 이렇게 신창리 붕차해변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곳이에요. 사진 스팟으로서 한번 드라이브도 하면서 사진을 찍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공원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희님도 오시고, 뿔필의 연주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일주일 차박 여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월에서 지나서 그 다음에 협재해수욕장, 지금 여기 신창리 붕차해변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마이크 켜셔도 돼요. 마이크 제가 안 닫았거든요. 그리고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주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해주시고, 지금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새로 이렇게 시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원래 소통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토크쇼 할 때는 게스트하고만 이렇게 또 이야기하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미드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소통하고 싶으니까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채팅창이든 마이크 열어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지 가볼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예, 수월봉입니다. 수월봉. 서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전망대로서 아주 이름이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걸어서 올라갈 필요 없어요. 차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주차장까지.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 근처에
섬이든 바닷가 해안이든 아주 쉽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때도 비가 좀 많이 들이쳐가지고 오래 머물지는 못했는데요. 경치는 정말 끝내주기 좋았습니다. 이 수월봉 그 절벽에서 내다본 이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쨌든 힘들게 안 올라가도 되니까 수월봉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쪽 끝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월봉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곳인데, 안타깝게 파도가 쳐가지고 여기 저 끝에까지 가고 싶었는데, 저건 물론 끝에까지 가려면 입장료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용머리 해오지라는 건데 삼방산이라고, 서쪽 남서쪽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 아래에 있는 삼방산 옆에 있는 용머리 해변인데, 요 위에 언덕이 용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한번 좀 걸어가 보고 싶었는데, 저기는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자주 이렇게 출입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날도 출입 통제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멀리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갔던 때 사실은 원래 2일차 차박지예요. 하순 금모래 해수욕장이라고 유튜브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차박지로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남겼냐면은,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이렇게 차박을 하는데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차박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바로 해변도 좋고, 근데 해변도 옆에 뭐라 하나 배들이 화물을 싣고 나르는 이런 배들도 있고, 그다지 제가 원하는 뷰가 아니었습니다. 해변 뷰도.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옮겨가자 이래가지고 계속 제가 제주도 여행하는 동안 주로 해안만 이래 따라다니면서 적절한 차박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우리만의 차박지가 또 발견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하순 금브레 해수욕장은 이게 원래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차박지 중에 하나지만, 저희는 불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스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문 단지죠. 중문, 저걸 뭐라고 색달 해수욕장을 하죠. 중문 색달 해수욕장. 그래서 대규모 롯데호텔, 신라호텔 이런 호텔들이 있는, 신혼여행 가면 숙박지로 가장 유명한 중문단지 옆에 있는 색달 해수욕장인데, 비가 그날 많이 내리는데도 저렇게 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파도가 높아가지고 새롭게 서핑 뭐라 하나 스팟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도 1박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 생각보다 차박하기에는 또 적절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변 구경만 하고 이렇게, 저는 뭐 가서 해변 구경하고 또 잠시 쉬다가 오고 이다가 이런 여행들을 자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핑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또 서핑을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양도 서핑에 유명한 성지이고, 부산에 해운대 위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도 서핑으로서 또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저희들 결국 두 번째 차밭지가 되네요. 예. 법한포구라고 서귀포 부근에 있습니다. 법한포구 조그만 항인데 아주 이쁘고 바로 바닷가에 차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차가 이렇게 방파제가 있는데, 아까 위에 찍었던 사진 그 돌이 지금 차 위에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 5m 지점에 바로 뒤쪽으로 또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까이 있으면 냄새 나지 않을까. 요새 화장실 관리 잘하니까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가깝고, 저희들 물론 캠핑카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들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안에 있는 화장실 쓰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 깨끗한 거 쓰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화장실 옆에 환경이 있으면 그쪽을 좀 택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어떤 모습을 했는데, 이게 바닷가에서 저 뒤에 보이는, 뒤에 왼쪽 편 저기 보이는 게 화장실이고, 앞에 저기서 저 뭐라 선물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게인데, 저희들도 우비도 하나 사고 뭐 먹는 것도 하나 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법방포구는 저희 추천할 만해요. 조용하고, 원래 저희 갔을 때가 조용한데 항상 조용하는 거 아닌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가지고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꽤나 되었습니다. 화장실 좋고요.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이게 차에서 저희들 먹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맛있는 거
예, 비가 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기 굽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어, 닭, 닭도리탕이라고 해야 되나? 닭도리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 넣고 예, 같이 먹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라산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가져갔던 좋은 데이를 마시고 있네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술을 못해가 저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예, 그래서 요런 밤에 잠시 있었고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개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갈아서 원두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준비하던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차박의 묘미죠, 사실은. 음. 자,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그 다음에 엄수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차박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또 실내를 또 보내고 있구나. 잠깐만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예, 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오선진님 때문에 이걸 꺼야 되는데, 제 화면에서 가려가지고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 여기 오선진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후원 설정에서 맨날 이게 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식이 됐나 봐요. 이것을 끈다 그러는데 클릭해도 왜 안 꺼져? 말을 마우스를 했는데 꺼지질 않는데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원 감사하지만 더 이상 꼬록꼬록 소리 안 나게 그냥 수건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법방구의 아침이고 이때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비 올 때 올라가는 폭포가 있대요. 평소 때는 폭포가 아닌데 그래서 비가 오고 있으니까 꼭 가보라고 추천받은 폭포가 있어요. 엉또 폭포라고. 이 폭포입니다. 엉또 폭포. 이름이 엉또 폭포입니다. 차가 이날은 뭐 제가 갔던 루트에서 그 주차장 입구가 공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은 제가 안 찍었습니다만, 찍었는데 여기 선택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 입구에서 한참 동안 걸어갔는데 이미 저 폭포가 사실은 지금 폭포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물인데 물이 한 반쯤은 사라진 형태래요. 그 주위의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비 올 때 올라가는 폭포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멋있어요. 이 제주도가 원래 화산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들이 전부 구멍난 화강암이고, 그래서 화강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무암이라 해죠. 현무암이라서 이 토질 구조가 물이 흐르다가도 금방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엉터폭포가 그렇게 된 폭포라서 비 올 때만 내리는 그런 폭포예요. 예. 그래도 상당히 운 좋게 그래도 가가지고 조금 보슬비가 오는 상태에서 갔는데 구경을 나름대로 좀 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귤꽃 본 적 있어요? 이게 귤꽃입니다. 엉터폭포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 차가 세워진까지 걸어가는 길에 있던 그때 양쪽으로 귤 가수원이 있었는데 귤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너무 이뻤습니다. 특히 비를 맞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상에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비를 머금고 있는 잎사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귤꽃이었고 귤이 이렇게 필 때는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저렇게 귤이 세 개가 이렇게 피어 있다고 하니 달려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귤꽃이 피었다면 저게 져야지 귤이 생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귤이 달려있는지 뭐 인위적으로 달아놓은 거 아니고 가수원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원래 계획이 이 천지연 폭포 이렇게 갈 계획은 아니었어요. 근데 엉또 폭포를 보고 나니까 유명한 관광지지만은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신혼여행 때 신혼여행 가는 때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때. 그래서 천지연복부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사실은 천지연복표 이거 뭐 유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상당히 반갑고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인도 사람들도 있고 인도 사람 보면 인도 사람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적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또 저희들하고도 서로 사진 찍어주기 하고 저 왼쪽 아래가 사진 찍는 스팟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놀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러온 곳이 바로 이 천전폭포 근처에 저는 이것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세연교라는 것인데 세연교 저렇게 뭐 돛담배 모양으로 생긴 이 다리를 지나면은 이 새섬공원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새섬. 근데 새섬공원이 그렇게 새섬이란 데가 그렇게 크다지 않고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둘레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걸을 수 있었는데 세종공원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사진상에 보입니까? 범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에 문섬이라고 이게 제일 큰 섬입니다. 그다음에 섯섬이라는 섬이 세 개 보이는데 문섬이 중앙에 있고 문섬 왼쪽에 섯섬 그다음에 범섬인데 아까 법한포구에서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또 범섬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으니까 섬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평소 때 육지에서 못 보던 그런 식물들도 꽤나 많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참 조용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서 여러분께 혹시 제주도 가면 여기도 한번 꼭 들러봐라. 근데 아까 그 세운교 다리 위를 건너실 때는 바람이 너무 엄청 심하니까 모자라든지 아니면 치마를 입었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곳입니다. 아까 폭포 여행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어딜까요? 예. 아시죠 다들? 여기는 정방폭포입니다. 천진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서귀포 안에 있는 정방폭포고 바다에 바로 떨어지는 또 폭포로 유명하죠. 여기 정방폭포. 근데 안타깝게 왜 정방폭포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못 찍고 멀리서 사진 찍었느냐. 그날 정방폭포 뭐라 하더라 뭐 보수보공사 한다고 치고 입장을 안 하더라고. 근데 여러 날 한 게 아니고 그날 저 시간만 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멀리서 아내랑 저는 사진만 저래 찍고 왔는데 솔직히 새섬에서 많이 걸어가지고 이 저 전방폭포 하려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계단을 한참 동안 걸어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가기 싫은데 열려 있으면 내려갔을 건데 잘 됐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가 차박 캠핑 클럽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어, 같은 그 클럽의 회원을 여기서 만났어요. 채팅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에 자기 원래 자기 집은 전남 쪽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 또 아내가 같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날 마침 돌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차 한잔 하자 했는데 차도 한잔 하고 뭐 시간은 오래 안 걸렸습니다. 어차피 그 뒤로 따로 한번 전국 모임에서 모였던 기회가 있는데 그분한테 추천받은 동네 짜장 짬뽕집입니다. 서귀포시 약간 언덕길 위로 올라가는데요. 와랑와랑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나와요. 근데 어, 맛집으로도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집이었고요. 나름대로 정치가 있는 그런 집이 와랑와랑이라고 서귀포 시내에 있는데 가서 짬뽕이 그 지금 저 만났던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추천할 만한 짬뽕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이 장면인데 짬뽕을 한번 맛보는 것도 제가 같은 아까 고기국수집은 추천 못하지만 와랑와랑 이 집은 제가 추천해도 되는 집입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여러분들 제 사진 보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이런 거 없습니다. 잘 듣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이크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도 일주일 차박 여행하는 쪽인데 지금 서귀포 들어왔으니까 서쪽으로 해서 반은 돌았습니다. 근데 더 뒤로 나오는 것들이 제가 좀 즐거운 아니 저는 즐거웠던 추억이고 좋은 사진들이 많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가 제가 개발한 새로운 차박지고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투산리 방파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가 소노캄 제주 리조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정말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좁은 왕복 2차선도 아니고 좁은
흙길을 한참 동안 쭉 들어갔는데 저도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캠핑카만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가서 차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여기서 자는 것은 일정상 안 맞아가지고 그냥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 뒤에 보는 섬이 이제 어디 낯익은 섬이죠. 저게 성산 일출봉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1박 2박 이제 법방북에서 2박을 했고 3박째 하는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이는 섭지코지 아시죠? 섭지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게 아까 금방 차 위치입니다. 이 섭지코지를 원래는 사람들은 섭지코지 이쪽에 해수욕장도 가고 뭐 수족관도 가고 구경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제가 아시는 형님께서 여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언덕 위에서 이렇게 하면 운치도 있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저 조금 이따 나올 사진에 있는 글라스하우스하고 섭지코지 등대를 구경하러 가는 그런 루트에서 제주도 전통적인 조랑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새끼 말도 있어요. 새끼 조랑말도 있는데 사진을 한 건 남겼습니다. 이거는 차에서 보는 바닷가 모습이에요. 저 캠핑카 천장이 조금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그날 비도 그치고 이래가지고 모처럼 트렁크 문을 열고 밖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또 배고프신들 괜히 또 제가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아주 먹었고 아직까지는 술이 좋은 데이네요. 그런 술이었고 아까 그 처음에 성산 일출봉 바라보는 데서 저희들이 산보를 하고 와가지고 사실 위치를 조금 이 위치가 더 좋아가지고 제가 차를 잠시 이동했습니다. 이 언덕이 훨씬 좋은데 바로 바닷가 있는데 여기서 위치는 너무 좋았는데 그날 비가 정말 폭풍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자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바다 파도 소리도 그렇고 너무 조금 힘들었던 그런 차박입니다. 비가 갰을 때는 너무 좋은 위치였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좀 운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서 있으면. 이게 아까 산폭길에 만났던 글라스 하우스인데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저 위에서 전망대 좋은 데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지금 저 등대 바라보고 오른쪽에 글라스 하우스가 있고 저건 등대인데 올라가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저희들은 밤도 어둑어둑해주는 시점에서 사진상으로는 좀 밝은 날이지만 이미 이 시간이 좀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만 가고 올라가지는 않았고 글라스 하우스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요게 글라스 하우스에 있는데 그랜드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네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낮에도 찍어도 좋고 밤에 찍어도 좋고 언제든지 이렇게 인스타용 사진을 찍는데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혹시 섭지코지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래 들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운치 있고 저희 갔을 때가 이렇게 평일이고 사람들이 없는 시기라서 뭐 그냥 덩그러니 비어 있는 저 그네에 그랜드 스윙이 큰 그네니까요. 어쨌든 거기서 찍었던 사진인데 상당히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여러분들 제 창밖으로 보이는 그 파도 보이나요? 이미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 속 차박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근데 진짜 저 폭우가 내렸는데도 바닷물은요 파란 바다에서 난 황토물이 아니란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차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른쪽에 동그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흰색 동그란 게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은 이제 무시동 히터 켜가지고 하는데 혹시 저 안에서 일산화탄소 경보에서 밤에 저게 빽빽빽빽빽 울려요. 그러면은 통풍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저게
저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대 고장 나더라도 우리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두 개를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위에 어, 안에 있는 무드등도 이렇게 호롱불 모양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데 LED 램프를 켜고 있는데 저거는 상시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냥 동그란 앵두전구보다는 저게 더 멋있다고 아내가 저것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게 건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켜는 거는데 제가 좀 개조를 해가지고 상시전원, 제 차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으니까 상시전원 형태로 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저런 것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상시전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 마우스 안 쓰는 마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이제 USB-A 코드가 있는 그걸 끊어버려요. 마우스 뭐 고장난 것도 좋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연결하면은 이 USB가 전원이 5V 전원이 나오거든요. 이 전원이 5V 전원으로 건전지가 1.5V 3개 모이면 4.5V지 않습니까? 그래서 5V, 4.5V 비슷하니까 이게 딱 켜져요. 원래 이렇게 건전지 3개를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그런 등이거든요. 그래서 뭐 건전지 뭐 필요 없이 언제든지 제가 충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그거 개조한 게 일산화탄소 경비도 이게 지금 보면은 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우스 케이블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원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캠핑카를 하다 보면 이런 상식을 주위에서 듣게 되고 그런 공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음.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는 뭐 소통을 안 하니까 혼자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광치기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광치기 해변. 성산 일출봉이 바라보이는 여기도 이 지금 보이는 약간 뭐 화면상에서 해변이 모래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해초류가 쫙 깔려가지고 이 해모암 위에 아주 사진상으로 멋있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또 더더군다나 여기가 성산 일출봉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이는 또 일출 스팟입니다. 차박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1박을 하기로 아까 섭지코지에서 1박하고 얼마 멀지 않은 이 광치기 해변으로 넘어왔습니다. 둘이서 비가 와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약간 쌀쌀했어요. 그래서 우비 준비한 거 입고 광치기 해변 들었는데 광치기 해변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해 보면은 전문 사진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온 사진인데 저는 비가 왔는지 그렇게 멋스럽게 찍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광치개변 구경을 하고 아직 이런 시간이라서 성산일출봉을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는 성산일출봉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 오고 바람 불면은 출입 금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도 못하고 헛땅치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그 장면을 보여드린 성산일출봉 항상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절벽도 위험하고 올라가서도 바람 많이 불면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쉽게 그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러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 이렇게 좀 몸을 녹이 그날 조금 비가 계속 맞다 보니까 좀 쌀쌀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다시 광치기 해변으로 왔어요. 이게 이제 이미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요새 스마트폰이 좋아서 스마트폰에 사진 찍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밤이 어두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 이제 차박지가 되죠. 섭지코지가 세 번째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근처 한 오면서 성산일출봉에서 오면서 하나로마트 들러가지고 뭐 횟집은 뭐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로마트 들으니까 이렇게 횟거리를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어도 사고 멍게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광어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좋은 데에서 한라산 소주로 역시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라산 소주가 확실히 맛은 있어요. 그때 저때 많이 사가지고 지금도 저 캠핑카 안에 한라산 소주가 한두 병 남아 있을걸요. 맛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몰래 잘 아시는 소주니까. 그래서 한번 꼭 육지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주도 가야만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꼭 한라산 소주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 맛은 솔직히 말해서 그날 습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이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서 산 그런 회라서 아주 싱싱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아내랑 같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처음으로 제주도 가서 회를 먹었네요. 원래는 사실은 서귀포 시장을 들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귀포 시장을 그냥 스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산에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 들어가서 사가지고 회를 먹었던 겁니다. 이게 조금 늦었어요. 아차 하는 순간 해가 떠버려가지고 약간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진상으로 해보는데 이게 이렇게 광치계변에서 성산 일조봉에서 보는 일출이 이렇습니다. 제 사진은 아 이런 구도다 하는 것만 보시고 다른 분들이 찍어놓은 사진들 많이 보시면서 아 광치계변이 이렇게 일출 습하시구나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차박도 하고 원래 밤에는 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 밤 12시도 안 됐는데 차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 옆에 아, 차가 한 대 보이는데 두 대가 차박을 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여기 차 세울 데 없습니다.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여기는 또 참고로 화장실이 없는 그런 주차장이라서 화장실이 있는 캠핑카만 들어올 수 있는 차. 사실은 캠핑 차박을 하면서 화장실 있고 없고가 되게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티라는 수세식 화장실인데 저는 뭐 그걸 한 2박 3일 갔다 오면 한 번씩 계속 비우면서 쓰는데 몇 년째 쓰고 있지만은요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타포티 그 수세식 화장실이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차박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포타포티 3육. 드디어 성찬 일출봉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오르막길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출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을 저도 한참 만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올라간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했는데 올랐는데 입장료 이런 거 안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두 명이서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끊었고요. 이게 이제 닫혔던 문이 열리던 아까 위에서 닫혔지 않습니까? 열리던 화면이고 올라가다가 기안계석에서 한번 사진 찍고 올라가서 이게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멋진 이렇게 분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보나고 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산 일출봉은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이미 등재되어 있고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이날은 좀 날씨가 개어서 그런지 정말 많았어요.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이 반대쪽에 뒤에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전망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뒤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쪽으로 걸어서 지금 사람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리니까 어쨌든 제가 항상 캠핑하면서 아내한테 우리 다리 생생할 때 좀 많이 걸어 다니자 이런 말 했는데 저런 데 다니려면 다리가 조금이라도 관절염이 있다든지 잘 못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소 때 체력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높은 산도 자유롭게 좀 올라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60에서 70 사이에 보통 결정이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도 있고 70이 넘어도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쌩쌩하게 걸어다니는 시기가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계획 그보다는 젊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돌아다니시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성산일출봉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도 쪽 바라보면서 약간 걷게 되는데 여기가 저 밑에 밤색 지붕이 해녀의 집이거든요. 해녀의 집이 상당히 중치도 있고 저희 아내는 여기서 너무 경치가 좋다고 한참 동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좋았고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도 좋지만 이렇게 해녀의 집 방향으로 내려와서 저 해녀의 집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서 회를 드셔도 좋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마다도 꽤나 좋은 풍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 해가지고 왼쪽 편으로 쭉 이렇게 둘레길이 또 있으니까 한번 그런 둘러보는 그런 맛도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산 일주봉을 이렇게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코스니까 한번 들어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중간 생략 딱 하고 여기가 우도입니다. 저희들 이제 배 타고 성산 일주봉 근처에 그 우도 들어가는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도 같이 싣고 했는데 렌트카는 차가 못 타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차는 잘 그것도 무슨 의미인데 어쨌든 렌트카가 제주도에 많이 돌아다니까 우도에는 렌트카는 못 들어가고 배에 못 싣습니다. 그냥 일반 차량들은 자기 자가용은 싣고 들어가는데 저희들 캠핑카도 싣고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는 서쪽으로 돌았다면 우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여기가 바도 바다가 바라보이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 켜고 끄고 온 오프라는 돈가스 집인데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비주얼적으로 아주 좋아요. 이게 뭡니까? 깻잎 안심 돈가스.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플레이팅도 멋있게 해가지고 요거는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치즈 제주 흑돼지 치즈 돈가스.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다시 먹고 싶어요. 어쨌든 이 두 개를 시켜가지고 서로 같이 반반 나눠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이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우도 맛집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선택을 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그 비양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이미 우리가 비양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도 안에 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가 비양도거든요. 그래서 이 비양도 등대가 바라보이는데 이렇게 바라보이는 모습하고 이 등 뒤로 딱 들어오면 여기가 있는데 지금 텐트가 몇 개 안 보이죠. 사실은 평일이라서 그런데 여기가 주말이면은요 텐트로 가득 차는 자리입니다. 유료 캠핑장이고 무료 캠핑장인데 어, 큰 텐트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못 치고 뭐 그다음에 작은 텐트들 이렇게 주로 이제 백패커들이 와서 캠핑하는 자리로 아주 유명한 스팟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비양도 안에 이런 캠핑장이 무료 캠핑장이 있다고 이 왼쪽 편 밑으로 가면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뭐 아주 편리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고 싶다 그러면 비양도 나가자마자 우측 부분에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갑자기 무슨 해수욕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비양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거기 샤워실을 유료로 6,000원인가 받고 샤워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샤워를 했어요. 이때. 그래서 뭐 그렇게 샤워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게 아까 비양도 등대를 바라보면서 바닷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지금 물이 빠진 상태라서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나가서 사진 찍는 장면이고 너무 경치야 정말 끝내줍니다. 제주도도 좋고 우도도 좋고 비양도는 더 좋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지만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비양도라고 적혀 있죠. 같이 한번 기념사들 남겼습니다. 여기가 5번째 차박지 비양도에서 아침 일출을 어제도 어제란다. 그 전날도 광치기에서 일출을 봤지 않습니까? 또 비양도 일출이 또 아주 끝내주는 일출이 기대됩니다. 근데 일몰은 좀 쉽게 보는데 일출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모습이 아닌데 저희들은 참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연달아서 이렇게 일출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 밤에 처음으로 이제 불멍도 하고 제주도는 장작 구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장작을 한 박스 싣고 갔거든요. 이때 처음 장작을 피웠습니다. 네. 그때 옆에 제주도 한 달 살이 한다고 표선의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살다가 그날 비양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옆에 있길래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불멍을 했었습니다. 같이. 캠핑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좀 쉽게 제가 이제 MBTI E 성격이니까 사람 사귀는 데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귀는 편입니다. 이게 비양도에서 아침에 맞는
일출장면 사진 한 100장 정도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한 장 뭘 보여줄까 하고 선택한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죠? 비행기 사진. 예. 진짜 다시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좋았던 조용하고 차박지로서는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막 바글바글한 사람들도 저녁 되면 싹 빠져버리니까요. 우도 쪽으로 빠지고 아니면 제주도로 나가고 이러니까 조용히 차박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정말 맑은 바닷물과 바람과 경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박지 쉽게 진짜 찾을 수 없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우도에서 나와가지고 제주도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러다가 표선해수욕장 옆에 민속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실 애초에 거기 가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표선해수욕장이 우리 차박지로서 사실은 들어올 때 이렇게 검토한 결과 별로였다 생각했는데 그 전날 만났던 사람 그 부부가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부부였는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볼 겸 근처에 민속촌을 한번 들러봤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를 하고 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 제주도의 민속촌에 만든 저게 실제 사이즈의 집이라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집들이 작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았지 않는데 저게 축소된 사이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게 꾸며지고 했는데 그날 무슨 공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해가지고 입구까지 급히 데려오는 바람에 꼼꼼하게 구경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연이 본 공연이 아니고 공연을 예고하는 그런 맛배기 공연이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실망하고 에이라고 다시 올라가서 구경하려니까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안 하고 그냥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큰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민속촌이 있고요. 또 성읍에 민속 마을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 집을 검색하다가 민속촌 옆에 있다 해서 근데 한참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나도 몰랐습니다. 성읍에 민속 마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민속 마을 옆에 보면 옛날 맛집이라 해가지고 팥죽을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렸습니다. 저도 뭐 팥죽은 뭐잘 먹지만은 제 아내가 유독 팥죽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 간 김에 팥죽을 먹는데 아주 뭐 전통적인 팥죽이었고 꽤나 괜찮았던 집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은 팥죽이라는 게 뭐 별 맛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뭐 추억도 담고 남도 깔끔하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맛집에 성읍에 있는 팥죽입니다. 어, 이곳은 그리고 갑자기 김영해수욕장입니다. 민속촌 지나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해서 함덕 가는 길에 김영해수욕장도 한번 들러서 어, 함덕에서 잘까 김영해 잘까 하는데 원래 목표는 함덕이었고요.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까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타프를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이 타프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이 돼가지고 조금 칠 때도 좀 힘들었고 저는 뭐 타프 그렇게 치는 게 능숙한 편입니다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힘들었고 그래서 쳐놓고 저 의자에만 큰 짐을 올려놓지 않고 의자에만 잠시 앉아 있었는데 뭐 그다지 운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다를 바라보고 자고 저렇게 쳤는데 더 뒤쪽에 흰 텐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가 똑 중앙에서 우리 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커피 한잔 하고 철수 이래가지고 친지 거의 1시간 남짓 돼가지고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곳이 이렇게 함덕 해수욕장. 저희 차를 해수욕장 방향으로 이렇게 뒤로 하고 뒤로 보면 정말 끝내줍니다. 어렴풋이 제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렇게 누워서 볼 수 있는 게 차박, 특히 저희들 스타렉스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차박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돼요. 요번 추석 때도 좀 연휴가 길어가지고 제사 모시고
동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방파제 쪽에서 딱 이런 장면을 몇 번 좀 즐기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해걸음 때 아까 김영 들러서 함덕이더라고요. 해걸음 때 들어갔는데 이때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해수욕장 주변 상가하고 도시 모습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비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정상이 보이죠. 요번 어쨌든 5월 달에 저희들이 제주도 갔을 때 일출일몰 참 정말 끝내주는 일출일몰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덕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몰 장면입니다. 이날 아침에 비양도에서 일출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 하루에서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하루에 일출 일몰을 다 즐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황홀한 어쨌든 광경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함덕 해수욕장에서 차들이 여기는 차박하는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기다리면 자리가 나오기도 안 하는데 운 없으면 여기서 차박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평일이었고 그래서 차를 운 좋게 이렇게 안전을 차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함덕해수욕장 바닷물이라든지 주변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정말 너무 많죠. 저희들도 여기서 먹거리 사와가지고 그때 뭐 간단하게 주전부리도 하고 이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금 이게 아침에 저희 차 안에서 바라본 해수욕장 장면이에요. 아침에 더 멋있죠. 저희 뒤에 차 뒤에 이렇게 드림캐쳐도 있고 좀 보기 좋아라고 이것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요 뒤에 우측면에 보이는 조그만 성 같은 게 있죠. 이게 뭔지를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함덕해수욕장 아침에散歩하면서 한참 걸어와서 이렇게 영어로 된 깜판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구름다리도 건너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건너가서 보이는 바닷물은 또 더 좋았습니다. 예, 이게 서우봉이죠. 함덕해수욕장 가면 다 이렇게 서우봉을 한 번씩 거닐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전날 중간쯤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까 구름다리 지나가지고 거기서 본 서우봉 모습인데 여러분들 물 색깔 보이나요? 이게 제주도 물 색깔입니다. 제주도 물 색깔. 한번 뭐 제주도가 그렇게 뭐 어떤 분들은 큰맘 먹어야 넘어가는 곳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곳이니까 한번 이런 제주도의 바닷물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서원까지 구경하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날 그때가 5월 10일이죠. 이렇게 6박을 하고 사실은 함덕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자고 다시 넘어옵니다. 돌아올 때는 제주항해 제2부두에서 이렇게 차를 싣게 되는데 일부러 배 안에 차를 어떻게 싣는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거는 아리오노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일찍 들어가면 지금 차가 안 차는데 한 칸 안쪽부터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리로 다 묶고요. 밑에 볼록볼록 뭐가 까만 점들 같은 게 전부 다 고리 묶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을 수 있는 고리입니다. 바퀴에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3시간 반을 와가지고 저희들이 어, 밤에 도착했거든요.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부산에 친구가 아까 내가 미국에 있는 그 플로리다에 사는 친구하고 통화를 한참 동안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국에 넘어와 있었어요. 부산에. 그래서 부산 만나가지고 부산에 올라가서 잠은 또 있으지 않느냐. 황령산이라고 서면 위에 부산 중심에 있는 거기 꼭대기에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일부러 안 담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이 제주도 일주일 차박 여행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54분을 지나고 있는데 사진을 한 70장 준비했는데 제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사진을 다 보여드렸네요. 예. 현복희님 정말 멋있죠? 현복희님도 뭐 제주도 여러 번 가봤겠지만 저도 제주도 좋아해요. 그렇죠. 저번에도 제주도 갔던 사진도 저도 봤습니다. 예. 이번에 섭지코지, 성산, 광치기 다 갔던.
예. 같은 사람들은 추억 여행 한번 하시라고 그러고 또 제가 이제 여행할 때 그냥 렌트카를 빌려서 숙박지 얻어서 하는 여행하고 다르게 저는 이제 차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여행 이렇게 정보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튼 행복해님 책 출판 진짜 축하드리고 제가 뭐 북극구에서도 살 수 있지만은 일부러 교보문고에서 사고 싶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한 권이라도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면은 좋은 거니까. 다 교보하고 그 다 신청했죠. 거기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그 며칠 걸린다 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성인 떨어져 제가 음, 체킹 최종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저자 입장에서는 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뭘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저도 절차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을 줄 알았지만 전부 꽃차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돼. 마지막에 챕터에 아, 네. 가족이라는 챕터 하나 있다니까. 네네네. 어, 뭐 시간이 없어서 음, 에세이는 못 내고 음, 꽃차 사진 거듭나기 앨범 꽃차 사진 앨범 같은 느낌이고요. 에세이는 지금 이제 또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에세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좀 네. 뭐 이렇게 마이크 켜신 김에 본인 책 소개도 좀 하시죠.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 알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꽃차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제가 미더밤에서 이제 꽃차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책 제목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꽃차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구나. 기억하기 쉽게 제 직업이 꽃차 만드는 사람이 꽃차는 행복이고요. 인사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음, 오늘 북극구에다가 최종 그 결정했고 제가 미리 몇 권 샀어요. 근데 추석이라서 택배가 다음 주에 된다 그러네요. 원래 그래서 사실은 북극에서 주문하면은 일주일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예, 좀 일주일 뒤에 그렇게 오는데 특히 또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21일, 22일 마감한다고 막 그랬는데 또 에러 나고 또 반려되고 그래서 한 3번 반려됐어요. 음, 그래서 그래도 좀 급한데 일단 한 개 하자 해서 했더니 올리비아님 고생하셨고 음, 일단 요렇게 올리고 다음엔 또 제 진짜 행복히 삶 이야기 에세이 하려고 지금 또 준비 중이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재밌네요. 혼목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라 했을 내가 때는 내가 그걸 그렇게 몰랐는데 하라 그랬는데 말이야. 어쨌든 진짜 이게 사실 좀 바쁘기도 음, 했고요. 자신도 없었고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특히 이번 나온 책은 강의할 때마다 또 어쨌든 교재로 나눠줄 수도 있는 책이니까요. 그죠? 어쨌든 아, 그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이 제 책보다도 훨씬 더 잘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먼저 한 권을 졸작을 낸 입장에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제주도 하시나요? 아니요, 다음 주는 루, 루트님하고 토크쇼를 해요. 다음 주는, 음. 다음 주 추석 연휴 때는 제가 일부러 그 여행을 가려고 안 합니다. 네. 12월, 아. 10월 2일 날은 안 아. 하고 10월 아. 9일 날 네. 루트님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토크쇼를 한 달에 한 번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여행 가는 이야기들을 좀 해가지고 역사의 여행도 좋고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하고. 지금 저는 오늘 사실은 또 저 나름대로 첫 시도였는데 제 지금 얼굴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데 저도 아직 낯설어 가지고 나영호님 도움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나영호님이 이런 것에 음. 워낙 익숙하시니까 근데 아, 네, 실제 멋있어요.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 차이인데 나는 특히 행복희님은 또 이런 거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의향 한번 안 해보려면은 그래도 이 브랜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한번 해가지고 이 브랜드의 공유 기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음. 쓰면 된다는 것을 한번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음. 이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저 뭐야 휴대폰에서도 지금 녹음을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는 휴대폰에서 한 것만 가지고 유튜브에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게 날 것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한번 시도를 편집을 한번 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시가 됩니다. 루체님이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무튼 10시가 되어서 오늘 미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이렇게 묵묵히 들으셔서 감사하고 또 마이크까지 열어주신 어쨌든 행복희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는
호문 캠프 한 주 쉬고요. 추석 연휴라서 한 주 쉬고 10월 9일 날 80일의 호문 캠프로 루트님하고 같이 토크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환절기라서 저희 어제 합창단 연주할 때 감기 환자가 많아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 독감, 코로나 뭐 뭐든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C를 예방약으로 자주 먹는데 아주 싼 저는 예방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처방을 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한번 걸리면 고생하니까요. 조심하시고 자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